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그러합니다. 야당이 보세요. 야당이 여당이 잘하는 짓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을 선동해. 막 유튜브라든가 극우파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등등의 여당이 잘하는 것도 상대편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말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막 드러내면서 민심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면 그 야당을 좋아하는 극우파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맞아. 저 대통령은 저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일을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그 편견을 집어넣고 바라보니까 그 말들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멍청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치를 잘해도 부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지원금이라고 하죠. 그거 뭐라 그래? 민생 지원금이라고 하지. 민생 지원금을 나눠 주었더니 다들 받아 먹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들 받아 먹어.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싫다 막 욕하면서 그 돈은 또 받아 먹어. 그리고 그 돈으로 소주 마시면서 욕해. 아니 민생 지원금 받아서 소주 마시면서 이 돈으로 소주 마셔. 그러면서 막 욕해. 왜 이 돈 나눠줬는지 모르겠다. 국가 부채가 얼만데 그리고 후손들한테 몇 조를 부채를 물려주는데 이 짓을 한다. 나라 망치는 짓이다. 국가 경제를 망하게 하는 짓이다. 우리 후손들한테 뭐 몇 조의 빚을 물려주면서 왜 이 미친 짓을 하냐. 아니 받아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돌아가는데 아니 그런 마음을 쓸 거라면 받아먹지 말아야죠. 왜 가족이 보세요. 4명 5명 되면 기본적으로 한 7, 80에서 100만 원을 받아먹어요. 아니 가족이 4, 5명 되면 7,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기분 좋게 써놓고 막 악평을 해. 막 나라를 망친다, 망한다 이렇게. 정말 애국심이 있고 그런 평가를 하고 싶다면 받지 말아야지요. 받지 말고 나만이라도 국가 채무가 되게끔 나는 이걸 받지 않겠다. 그리고 국가에 환원하겠다. 환원하고 나만은 독립심으로 잘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런 비평이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평가하려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인 복지 다 챙겨 먹으려고 하고 보세요. 노인 용돈 다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다 받아 먹으려고 하고 조금 더 주면 더 기분 좋게 받아 먹어놓고 뒤에 가서는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 악담을 해. 나라가 망한다는 둥 미친놈이라는 둥 이렇게 별의별 악담을 다 하면서 망언을 퍼붓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이 무슨 여당 편들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당이 그런 행을 했다 하더라도 여당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여당이 그런 행을 했다 하더라도 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 정책적으로 나라를 살려보려고 어떤 행을 해보면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작이 될 수도 있고 실패작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새로운 행정,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민생법을 잘 써서 노력을 하면, 내가 그 기운을 받아 먹으면 최소한 지켜보는 마음은 가져야 돼. 그리고 나중에 평가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기다려주지도 않아, 지켜보지도 않아, 받아 먹어.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 악평을 해. 막 호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든다.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정말 야당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여당이 100%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지켜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국민을 너무 부정적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 제가 1시간 정도 만약에 특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야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핵심만 설명하고 답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양쪽을 좀 잘라먹고 핵심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행정적인 것도 모르고 뭐 정치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막 댓글을 달아요. 응? 그리고 자기 잣대로 옳은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은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참 아주 정말 쌍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이분은 뭐 극우파도 아니고 극좌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들을 아주 자기 잣대로 매도시키면서 악평을 하면서 국가가 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망해가는 것처럼 악담, 한마디로 망언, 그리고 부정적 이 용어들을 써가면서 기운을 아주 나쁘게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국군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라를 마치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악담을 퍼붓고 있고, 이 부정적 표현을 하면서 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보세요. 지금 현재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걸 금방 인지하겠지만,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구나 하면서 정말 민심이 동요될 수 있고 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유튜브에 대놓고 망발을 계속 국민을 향해서 망발을 털어놓게 되면, 그 탁한 기운은 우리 국민을 흔들어 놓게 되며 그 말들이 우리 국가 기운에 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국가 민심을 흔들어 놓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벌을 받을 행위입니다. 이건 극좌파든 구급파든 따질 거 없어요. 이렇게 국가에 득되지 않는 망발을 쏟아내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우리 국민들을 흔들어대는 것은, 이건 천벌을 받을 행위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모든 정치인들을 매도하고 국가를 폭망하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국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망언을 쏟아내면 그 천벌은 반드시 온다. 국가에도 득되지 않지만 그 말한 당사자가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 평론을 하든 국가 평론을 하든 사회 평론을 하든 여러분 민주주의로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 폭언이나 망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평론하는 거하고 망언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극우 유튜버, 극좌 유튜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절대 이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최소한 1년에서 3년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1년 지켜보면서 1차 평가할 수 있고 3년 지켜보면서 2차 평가를 할 수 있고 5년 지켜보면서 3차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행정 업무를 보는 거 1년 동안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서 1차 평가를 하고 3년 지켜보면서 2차 평가를 하고 5년 지켜보면서 3차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아니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냥 가진 폭언, 가진 망언을 퍼부면서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 폭언들을 퍼부면 되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편도 아니고 대통령 편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 저는 과거 윤 대통령이 외교할 때도 보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함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지요. 아니 과거에 윤 대통령이 외국에 다니면서 행정을 피고 외교를 하고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역할을 할 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봐주고 지켜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내 잣대에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의식에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현재 대통령이 외교를 하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켜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하는 것도 망언을 퍼붓고 못하는 것도 망언을 퍼붓고 이렇게 가진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흔들고 국민을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민생지원금 퍼주고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패작이다.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또 댓글에서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민생지원금 주듯이 그 지역 화폐로서 지역에서 쓰게 하고 그리고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안에 그 기간 내에 잘 써서 경제를 돌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민생지원금을 줬던 게 아니에요. 그냥 현금 베풀기식으로 포퓰리즘으로 현금 베풀기식으로 나눠줬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니고 민생지원금을 주어서 몇 개월 안에 그걸 경제 활성화시키는 대로 잘 유통을 시켜서 써라. 그래가지고 상생의 기운으로 좀 경제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게 후손의 빚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재 사람들이 열심히 이 경제를 살리고 순환작용으로 국가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민심이 살아나면 이 힘으로 그 빚은 갚아나갈 수 있으며 경제력이 성장하면 그 빚은 후손한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경제력이 보세요. 현재 그 경제 순환이 안 돼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망하게 돼가지고 민심이 어려워지고 망하게 됐어요. 이 망한 결과는 후손한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빚 몇 조 물려주는 게 부담이 아니고 나라를 망한 부담은 몇십 배가 크다는 거예요. 경제가 돌지 않아가지고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져서 후손한테 그 어려운 나라를 물려줬다. 이것은 빚을 몇 조 끌어다가 경제 살리는 것보다 후유증이 몇십 배 크다는 겁니다. 몇 배가 클 수도 있고 몇십 배가 클 수도 있다. 아니, 우리 후손들한테 망한 국가를 물려주는 게 더 부담이에요? 지금 보세요. 몇 조를 지원금을 줘서라도 국가 경제를 살려서 순환작용으로 급한 불을 끄게끔 해서 나라를 살려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조금 빚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더 유리한지 지금 폭망을 시켜가지고 망한 나라를 물려주는 게 후손들한테 유리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유리한지. 가령 여러분이 가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장인데 지금 빚이 1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을 1억도 내서 사업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될 입장이야. 잘 보세요. 근데 빚이 1억이 있어, 현재. 근데 지금 1억을 빚을 내면 어떤 방법이 생길 것 같아. 근데 빚을 1억을 안 내면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럼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1억 빚을 더 내서라도 경제를 살리고 사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 1억 빚으로 집안을 잘 이끌어가고 숨통을 트이게 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1억 빚이 늘어나서 2억이 됐잖아. 이 2억 빚이지만 가정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가족들이 잘 먹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머지 보세요. 2억 빚을 다 갚을 수도 있고 노력은 했지만 1억은 갚고 1억은 후손한테 물려주게 됐어. 예를 드는 거예요. 1억은 갚고 1억은 물려주게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가장이 잘 이끌어서 먹고 살고 운용을 하게끔 노력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 후손한테 혹시라도 1억 빚을 물려주는 게 두렵다는 이유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 빚을 얻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손가락 빨더라도 빚을 얻지 말자. 그리고 가족이 폭망하더라도 먹고 살 게 없어도 빚지는 게 두려우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빚을 얻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운영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이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설령 못 갚고 나머지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채무를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가정을 이끄는 방법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 경제가 지금 선순환 작용을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개인업자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제가 척박해지면서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급한 마음에 선순환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라도 선순환으로 물질을 돌게 해서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외국도 이런 방법을 써봤지만 우리나라 방식으로 방법을 쓴 게 아니다. 그냥 무자비로 얼마씩 나눠준 거예요. 기한을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지금 지혜로운 방법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었고 결국 그 지원금은 별로 득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지역적 화폐로서 지역적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역 화폐로서 기한을 정해주고 선순환 작용을 하게끔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보세요. 50%만 있을 수도 있고
30%만 있을 수도 있고 70%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데 우리 국민성에 따라서 이게 선순환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지난번 본문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국민의식이 저질량이고 369으로 이 돈을 받았으면 별로 효과가 없고 효과가 있다 해도 30%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질량으로 고의식으로 정말 귀중한 마음으로 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선순환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 지원금을 활용을 잘하게 되면 긍정작용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다 받아 먹어.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가족끼리. 아니 합치면 100만 원 되는 집 많잖아요. 그러면 받아 먹어놓고 뒤에 가서는 국민 망하는 소리를 해. 이건 아주 매우 나쁜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 주니까 좋아서 받았어. 그래놓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 아버지 나 100만 원 용돈 줘서 기분은 좋은데 아버지 이 100만 원 주는 바람에 나중에 아버지 빚져가지고 어떡하려고 이 용돈 줬냐고 나한테. 아니 필요하게 받아 써놓고 왜 빚져서 나중에 우리한테 또 채무 물려주면 어떡하려고 왜 이 100만 원을 줬습니까? 자기는 그걸 기분 좋게 필요하게 써놓고 그러면서 막 부모를 탓해. 그리고 뭐라 그래? 왜 이런 바보짓을 했냐고 부모를 원망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받지를 말아야지 그게 걱정되면. 근데 기분 좋게 100만 원 받아 써놓고 부모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왜 멍청하게 이런 짓 했냐 하면서 욕을 해. 이건 불효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운이 꺾이고 어때? 아니 자식 잘 되라고 어려운데 빚을 좀 내서 용돈을 준 거예요. 교육비로 쓰라고. 대학교 다니는데 교육비로 쓰든 용돈으로 쓰든 네가 이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빚을 내서 우선 급한 대로 네 쏠돈을 준다. 그러니 이걸 잘 써서 네 인생을 잘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면 빚지는 게 두려우면 아버지 나 이거 안 받아도 되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쪽으로 활용을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학비도 내야 되고 용돈도 필요해.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받았어. 그래놓고 아버지 왜 빚지는 짓을 했냐고 욕을 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프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50% 정도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 50% 정도가 가족 합치니까 70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아서 밥도 먹고 기분 좋게 써놓고 뒤통수에 가서는 국가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가진 욕설을 하고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망언을 퍼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 편들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를 돕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을 품고 욕을 할 거라면 50% 국민 다 지원금 사양하면 됩니다. 받지 마시라 이거예요. 받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나는 독립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 지원금 안 받고 빚지는 게 싫으니까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다 반납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욕을 하라 이거예요. 왜 필요하게
국가 지원금 받고, 뭐라 할까, 양로비 받고, 노인복지연금 받고, 받을 건 다 국가 혜택을 받아놓고, 이렇게 망언들을 퍼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다. 여러분, 제가 국가 지원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받았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실제 받지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국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왜? 저는 받지 않아도 제가 독립적으로 노력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받을 욕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정서나 정신이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폭망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 기운을 떨어뜨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 민심을 동요시키는 그런 행동, 이런 짓은 함부로 하지 말란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1%도 득되지 않습니다. 진짜 국가를 사랑한다면 다 함께 상생의 마음으로 그 정책을 돕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지켜보다가 행정을 개판으로 할 때는 과거처럼 여러분 손으로 끌어내려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데모를 하든 촛불 시위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선 지켜보다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짓을 계속하면 여러분 손으로 끌어내려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국회 다음 선거에 뽑을 능력이 있고 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권 있다. 이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해서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을 체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잘하면 야당 칭찬을 해주고 지원을 하면 되고, 그리고 야당이 그냥 극우적으로 편향적으로 잘못하면 역시 체벌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민주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지켜보기도 전에 이렇게 편향적으로 편견적으로 깊이 정치적인 걸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잣대로 함부로 짓거리고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끔 몰고 가는 짓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국가 양쪽 여야 따질 거 없이 뉴스도 일부러 국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고, 신문도 여야 따질 거 없이 보고, 이 국가 정세를 살피고, 제가 말하는 건 100분의 1밖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이렇게 유튜브 보면 정말 편향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아르마리로 정말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뭔지 정치를 다 아는 것처럼, 국가 경제를 아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말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더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현재 야당 공부도 더 해보고 여당 공부도 더 해봐라. 냉철하게 편견을 버리고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보인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분은 정말 저 여당 극좌판에 이렇게 또 편견을 가지고 들을까 봐 한마디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여당을 좋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극좌파도 아니고 또 극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우리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철한 잣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현 대통령이 만약에 국가를 배신하는 짓을 하거나 정치를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저는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 하는 행을 지켜보고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럴 때지 함부로 혹독한 말로서 현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무슨 대통령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만 좀 많으면 한 1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의 문제점이나 야의 문제점, 여당 문제점, 야당 문제점, 그리고 현재 정치인들의 마음과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각도와 즉 여야 지금 대치 국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전, 그런 각도, 그런 편견, 그리고 우리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좀 특강으로 한 1시간 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해드리기가 어렵고 급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존재이고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부흥시킬 수 있는 건 우리 국민성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참 인류 상급에 접어들었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인류 국가 중에서 이렇게 10위가 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인류 국가에 접어들었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하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위를 나눈다면 이 9위 10위권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그걸로 트집 잡으면 안 돼. 자, 우리나라 지금 국가 경제나 세계적 순위가 10위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위 국가가 있고 인류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류 국가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국가에 속해 있지만 인류 국가 중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는 지금 8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고 좋아졌는데도 우리 국민이 그 좋아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이 불만이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 먹고 살만할 정도로 좋아졌는데도 그 때거리 없던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전에 비하면 불만이 많이 커졌다. 어떤 불만? 국가 불만, 정치 불만, 사람 불만, 경제 불만, 욕구 불만, 이런 게 많이 커져서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있고, 많은 풍요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많은 풍요 속에서 지금 가난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국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음 공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대단히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이고 훌륭한 존재이지만 지금 현 시절을 보면은 욕심으로 점철되면서 문화 욕심, 물질 욕심으로 점철되면서 우리 본성을 잃어버리고 만족감을 못 느끼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이 빈곤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정치적으로 편견도 갖게 되고 또 오해도 갖게 되고 유감도 갖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나라 탓으로 돌리고 모든 어려움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모든 어려움을 정치 탓으로 돌린다 이 뜻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상가가 좀 자기가 잘못해서 망해도 대통령 탓, 가게가 비어도 대통령 탓,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대통령 탓, 이런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바르게 노력하고 살면 이 나라는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물질 욕심에 빠져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 그 어리석인 감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진보하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자연적 인류 국가 중에서 인류가 되고 위대한 나라가 정말 됩니다.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바르게 노력합시다.